민주당의 남인순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녀는 처음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져서 여성 인권을 지키는 여러 여성 단체들을 만들고 그 단체들을 대표로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여성계의 대부 같은 사람이 되어갔다.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갔고 여성계의 대부 같은 사람이 되어갔다. 그녀는 그 경력을 바탕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2012년 비례대표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로는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여성통이었다. 여성계에서 일이 있을 때 그녀를 통해서 일을 진행했고 민주당이 여성계 의견을 수렴해야 되거나 여성계와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녀를 통해서 했다. 반대로 여성계에서 민주당에 요구할 게 있거나 아니면 요청할 게 있거나 아니면 상담을 할 게 있을 때는 역시 그녀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었다.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결되어서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2016년에는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7년도 문재인 대선 캠프의 여성본부장으로 합류를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강력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도 뽑혔으나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영향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여성으로서 여성운동을 하는 곳에는 늘 그녀의 영향력이 따랐다. 그녀는 참 훌륭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다. 어디 흠잡힐 곳도 없고 본인이 왜 국회의원이 되었고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 늘 여성들의 친구고 여성계의 울타리 같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실제로 그러했나? 이번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때 그녀가 보인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었다.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 변호사는 여성계의 도움을 청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은 박원순이고 박원순은 서울시장이었고 강력한 대선 후보였고 민주당의 큰 계파를 가진 권력자였다. 그런 박원순과 대항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여성계로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힘을 모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처음 피해자의 변호사가 도움을 청한 단체에서는 다른 단체에 문의를 하고 의견을 묻고 그리고 그 단체는 또 다른 단체 그리고 또 다른 단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힘을 모으고 있을 때였다. 그러다 어떤 단체가 남인순을 생각해낸 것 같다. 그 단체는 남인순에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했고 남인순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민주당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때부터는 100% 민주당을 위해서 일했다. 박원순을 위해서 일했다. 그녀의 앞날을 위해서 그녀의 권력을 위해서 그녀가 그토록 몸을 담았던 여성계를 배신하고 박원순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배신하고 그녀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녀의 앞날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나아갔다. 그 당시에 누가 피의 사실을 유출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남인순 역시 그 물망에 올랐는데 그는 절대로 자신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결국에 본인이라고 밝혀진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여성단체가 사과를 했다. 왜 그들이 사과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남인순에 대한 그런 배려였을까? 여성운동의 대부였던 그녀에 대한 배려였을까? 사실상 아무 잘못 없고 본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여성단체들은 사과를 했는데 남인순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리고 또 밝혀진 사실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 호소인으로 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남인순이었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었고 말이다. 그녀는 실제로 최고회의 발언에서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그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행동을 했다. 나는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 아니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 기반을 배신하고 자신의 역할을 배신한 국회의원이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인가? 더 이상 그녀가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주장할 수 있으며 어떤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그 쓰임이 다한 여성계 인사를 계속 품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아주 멍청한 착각이었다. 얼마 전에 안철수가 박영선 캠프에 남인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비판을 했다. 그리고 그녀가 쫓겨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나는 그때 남인순이
박영선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성추행을 한 박원순이 자살해서 벌어지는 재보궐선거에 그 박원순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의 선거 캠프에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았다. 민주당은 도대체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이 선거를 뭐라고 생각하고 여성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박원순 사건에 분노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민주당은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스스로한테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남이순이 과연 그곳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나고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입 밖에서 욕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뭐라도 소리라고 치고 싶은데,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작게나마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심지어 민주당도 이 남인순이 박영선의 선거 캠프에 들어오는 게 본인들의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사가 선거 캠프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홍보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슬슬쩍 은근슬쩍 몰래 이렇게 뒷담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박영선의 선거 캠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상징을 가지는지,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그 사람이 왜 박영선 선거 캠프에 들어와야 되고 그로서 무엇이 바뀔 것인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대표적으로 강경화처럼 말이다. 하지만 남인수는 아무런 그런 홍보 기사도 없이 그냥 들어왔다. 그 말은 민주당에서도, 아니 최소한 박영선은 남인순이 이렇게 선거 캠프에 참가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남인순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민주당 내에서 남인순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길래 남인순은 그것을 포기를 못하고 자신의 지지 기반을 모두 다 포기하고 배신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 못하고 민주당은 그 남인순을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선거 캠프에까지 끌어들이고 남인순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길래, 남인순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의 일이고 남인순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낀다. 나는 그녀가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진보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의 가치를 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최소한 이 선거에서, 이 재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을 옹호하고 박원순을 위해서 피해자를 농락하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활개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부분이 너무 화가 난다. 이게 화가 나지 않는가? 이 분노를 민주당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나의 진보고 나의 보수다.